자, 우리가 이제 크롬을 계속 다루는데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이제 깊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했을 때 네이버는 참 이제 우리에게 고마운 페이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시를 들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하여튼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F12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자 도구를 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딱 열게 되면 여기 엘리먼트라고 해서 HTML을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가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HTML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요소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했을 때 클릭하는 방법은 요걸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녀석 딱 클릭하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현재 뭐 A 엘리먼트를 써가지고 요런 식의 링크하고 요런 식의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HTML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방향키를 왼쪽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고요. 붐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접히고, 한 번 더 하면 왼쪽 이제 붐으로, 그 다음에 접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엔 이제 HTML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요소를 클릭한다?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에 들어간 디자인, 즉 여기 보면 이제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녀석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딱 클릭했을 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A 엘리먼트로 뭐 I 엘리먼트에 뭐가 감싸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자, 근데 디자인을 확인해 보니까 그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CSS를 보니까 이 CSS가 너무나도 복잡한 거죠. 어떤 거는 뭐 밑줄 그어져 있고, 어떤 거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천천히 하나씩 보게 되면 CSS에 반영되어 있는 순서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녀석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맨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우선순위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사용하고 있는 변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루트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면 뭐 HTML 뭐 폰트,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는 뭘 반영했고, 뭐 폰트 웨이트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는 뭐냐면 얘네 지금 속성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iv라고 있어요. 자, div한테 너비를 여러분이 200픽셀 주고, 높이를 200픽셀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줬는데, 이 밑에서 여러분들이 div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주게 되면 당연히 골드가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보이죠? 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미 CSS에서 이런 식으로 속성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속성이 똑같은 엘리먼트한테 이렇게 속성이 반영이 되니까 처음 나온 속성은 반영되지 않고 나중 나온 속성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이라는 것마다 반영되지 않은 그런 속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네이버는 A 엘리먼트에 디스플레이가 블록도 반영되어 있고, 마진 탑도 뭐 패딩도 보더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컬러를 지웠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거 점점점이죠. 당구 모양. 당구 모양을 딱 클릭하면 이 도크 사이드라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를 레이아웃을 여기다가 뭐 왼쪽, 그 다음에 뭐 밑에, 그 다음에 뭐 잡아떼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 유연하게 보는 게 가능한데, 자, 여튼간에 얘를 딱 클릭해서 보게 되면 얘는 이런 식의 지금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구나. 그러면 컬러를 여러분들 여기 체크 해제하면 보이죠? 지금 이 로그인한테 컬러가 화이트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체크 해제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색상도 내가 만약에 얘를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레드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클릭해야지만 반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여기서 F5 누르게 되면 당연히 원상복구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개발자 도구를 열면
근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봤을 때 얘네가 어떤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건 알겠는데 간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패딩이 17픽셀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스타일 옆에 컴퓨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딱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 A 엘리먼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너비 높이에 뭐가 걸려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78의 20이 뭐냐면 이게 A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너비 높이예요. 근데 그 고유의 너비 높이에다가 뭐가 들어갔냐면 패딩이 지금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그죠? 패딩이 위에 17픽셀, 아래 17픽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보도도 마찬가지로 1픽셀이 이런 식으로 상하좌우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마진이 위에만 걸려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마진 탑만 13픽셀이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아우터 위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가 이런 디자인이 지금 걸려있구나. 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 지금 요 A 엘리먼트한테 반영되어 있는 디자인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더 볼 수가 있습니다. 패딩도 보게 되면 이 패딩 해가지고 뭐 상하좌우를 따로따로 패딩 탑,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가지고 속성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지금 A 엘리먼트한테 이런 디자인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뭐한다? 세밀하게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올렸을 때 지금 색상이 변경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마우스로 올렸을 때 색상이 변경되는 걸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에다가 우클릭 해가지고 우클릭하면 여기 보면 포스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스 스테이트를 호버를 딱 클릭하게 되면 호버 했을 때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우측 상단에 여기 HOV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HOV가 바로 호버했을 때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스 엘리먼트 스테이트 해가지고 뭐 액티브일 때 디자인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포커스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도 참고로 가상 요소거든요. 가상 요소. 가상 요소 선택자 중에 하나입니다. 비포 애프터처럼. 자, 그래서 이 액티브, 포커스 비지블, 뭐 타겟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다 여러분이 얘를 클릭하면 호버했을 때 지금 색상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릴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모작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가끔가다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여기가 뭐 밑에 여러분 절대로 PC 웹사이트 만들 때 요 하단에 스크롤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도를 한 게 아닌 이상 밑에 스크롤바가 있으면 안 돼요. 밑에 스크롤바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요소가 넘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요소가 뭐 때문에 넘쳤는지를 모르고 대부분 피드백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통 피드백을 드릴 때 개발자 도구를 열어가지고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요소가 확인해보면 넘쳐 있어요. 뭐 이미지가 넘쳤던, 뭐 텍스트가 넘쳤던 그런 것들을 개발자 도구를 통해가지고 보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먼트가 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A 엘리먼트 말고 뭐 바디한테 이 녀석을 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 상태에서 HTML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F2를 누르면 돼요. 자, F2를 누르게 되면 이 HTML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인라인 스타일하고 쓴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 자, 골드라 쓰게 되면 골드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디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에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골드는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F1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원상 복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한테 뭐 내가 스타일을 뭐 조정한다거나 뭐 조금 뭔가를 확인하고 싶다거나 할 때 여기다가 뭔가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 자, 여기다 한번 백그라운드를 다시 해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라 준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변화가 되고 내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엘리먼트, 해당 디자인한테는 어떤 색상이 들어가 있고 어떤 텍스트 사이즈가, 폰트 사이즈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알려드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인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이라는 걸 한다 했을 때, 물론 이제 모작이라는 거는 해당 웹사이트를 따라서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만드는 작업인데 해당 디자인이 어떤 색상이 들어가 있고 폰트 사이즈가 얼마큼 되는지 사실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색상이라든지 폰트 사이즈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폰트 사이즈는 감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색상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색상이 초록색인지 아니면 어떤 색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일반 초록색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작을 하라고 하니까 요거를 그대로 그냥 복붙해가지고 쓰고 끝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속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영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물어봐요. 이거 왜 이렇게 반영했습니까? 물어봤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모르겠대요. 그냥 복붙한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 웃고 그런 거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모작 시켜놓으면 여러분들도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하는 걸 제가 나쁘다, 잘못됐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반영했는지는 알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활용하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 복붙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알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